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은 면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쉬운 판단이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은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승객들이 전원 구조돼 다행이라며 사후 조치에 나섰고 북한을 향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대기자 일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되자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번 인사가 가는 의미와 정치적 평가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연루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현직 의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단은 아쉽지만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후의 저지선이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천만 원과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송원석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1,0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 아래로 결정되면서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재판이 야당 탄압의 연장선이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정치적 사안을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이 작동한 결과이자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우리 지금의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가 일부 정리된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 규탄 대회를 갖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간부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인사폭거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훈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또 민주당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의 조폭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승객 전원이 구조돼 다행이라며 사후 조치를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북한을 향해 우리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 응답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신안군 여객선 좌초 사고에서 구조된 승객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가 빠르게 판단하고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한 덕분에 전원 구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정부와 협력해 즉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즉시 구조 상황 공개와 신속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줄였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의 안전과 사후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충돌과 오해를 막자는 게 회담 제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나야 문제가 풀립니다.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합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사전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땐 민생과 직결된 외교 결과를 국민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과 지역의사 양성법 등 51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지역의사제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보완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의 전체 의사 수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와 긴급의료에 투입될 의사의 절대적인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가 부족하고 또 아울러서 이 긴급 의료에 투입하는 의사들이 지금 태부적인 데서부터 지역 의사제의 필요성이 지금 절실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역시 최근 부산 학생 사망 사례 등 응급체계 붕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뭔지, 공공의대는 어떻게, 그다음에 지역의사 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 이런 것들을 그림이 있어야죠.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정부 내에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성공적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선 교육부와 협업해 의정 갈등 당시 도입했던 교육지원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세컨 그레이드 의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복지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은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합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다 이런 오보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소된 혐의가 각각 의원직 상실에 대한 형량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인데요. 바로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입니다. 전자와 같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네.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의 형량을 선고받았고 이 국회법에 대해선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이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선고가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주실까요? 네, 2019년 4월 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이 감금 등의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 사건. 이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이 기소 5년 10개월 만입니다. 이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사건인 만큼 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 기대를 훼손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는 당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 의원 모두에게 이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긴장감이 돌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5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에 이 개헌 저지선인 100명을 가까스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명이 이탈을 하거나 이 표결에 불참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개헌 저지선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우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명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하면서 당내 결집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여 투쟁을 위한 동력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선고를 두고 이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두는 판결에는 깊은 유감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과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재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고 또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이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8일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 한 사건을 두고 여야가 함께 기소된 만큼 이 사법부가 한 정당에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최근 여당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사법부의 사건 배당, 재판 과정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이 쏠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형량 참작 이후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처리 과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 강제 사임된 걸 두고도 이 헌법재판관 9인 중 4인이 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들어 이 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이 국민의힘 측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진 않다고 봤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국회법상 적절한 이 적법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일 뿐 이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은 없다면서 이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논의 테이블에 오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문제는요. 정부 여당에서 최고 세율을 두고 꾸준히 이견이 있었던 그런 주제였죠. 네,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증시 부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이 해소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히는데요. 이 현행 제도에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 원을 소거할 경우 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이 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을 배당 투자로 유인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이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이 최고 세율을 35%까지 10%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시장과 정치권의 인하 요구에 따라 이 당정은 최고 세율 25%의 공감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야당도 최고세율 25%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 최고세율 인하에는 여야정 모두 이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꾸준히 부자 감세를 이유로 이 반대 의견이 표출이 됐는데요. 이 당정이 의견을 모은 이상 추가적인 이견이 나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를 보면 이 대상 기업을 어떤 조건으로 설정할 건지를 두고도 정부와 야당 간의 그 이견차가 있더라고요. 네, 현재 정부안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인데 이 직전 3년 배당이 평균 대비 5% 이상 성장한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17.3%에 해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금융과 보험업에 쏠려 있고 제조업이 1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선 배당 성향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으니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혹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안에서 이 배당 성향 5% 성장 조건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당 내부에선 제조업 중심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선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이 법정 처리 기한인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이 정부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이 여야는 조만간 세부 내용 협의를 마무리 지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3월에 창립한 국회 내 초당적 협의체인 한미의원연맹이 오늘 첫 한미 외교 포럼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의원연맹이 동아시아 재단과 함께 한미 외교 안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 관계를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16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의원 모임입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도전과 한미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방향과 초당적 외교의 비전을 모색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한미 의회 간 긴밀한 소통은 한미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큰 힘이라고 강조했고, 캐리 킴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통위와 미 상원 외교위, 하원 외무위 간의 교류와 같이 양국 국회위원회 간의 교류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 간의 자매 결연을 통한 민생 밀착형 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런 안보의 핵심에는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는 미 의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미 의원 외교는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의원 외교를 통해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기입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어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재원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 우리 철강 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철강 산업을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전환시키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생존법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녹색 철강 기술 개발과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내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공휴일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재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재헌절 경축식에서 재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재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해당 법안이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재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하게 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스전 관련 예산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산업통상부가 편성한 109억 원의 유전개발 사업 출자 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산업부 측은 해당 예산이 동해가 아닌 서해와 남해 지역 탐사 목적으로 편성됐고 중국과 접하고 있는 해양의 주권과 관련이 있어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통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까지 단독으로 국정조사 안건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 항명까지 국조 대상에 넣기로 했는데도 특위를 수용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진행하려 한다면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여성을 비하했으며 비상계엄 때도 시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해 인권위 내부망도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 역시 국정감사에 나와 선서를 거부하고 특정 구치소 방문 조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위를 사조직처럼 휘둘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외환시장이 더 이상 투기 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4조 원에 매각하고도 6조 원의 소송을 제기한 전형적인 탐욕적 투기 자본이라며 국익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론스타 측에서 새로운 트집잡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론스타 업적 공방입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그 성과를 두고 전현 정부 고위 관료와 정치권의 은근한 업적 공방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국가 재정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회고입니다. 13년여 동안 이어진 론스타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자평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승소는 국가적인 쾌거로 1.5%의 승소 가능성을 뚫은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론스타에 배상할 뻔했던 4천억 원을 지켰고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환수하게 됩니다.
정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자원 화제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 하더니 론스타 성소만 이재명 정부 덕입니까? 202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중재 판정이 나왔을 당시 취소 신청을 주도한 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남의 나라에서 주가 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너네 같으면 이럴 거야? 라는 얘기를 저희는 반복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 중재 판정에도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됐고 결국은 그 얘기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대통령실조차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야권이었던 민주당은 법무부가 국제투자 분쟁 소송으로 로펌만 배를 불렸다.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었죠. 이 소송에서 그 론스타 측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런 걸 밝혀낸 게 한동훈 그때 당시 검사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정도는 이게 그 굉장히 법무장관 때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러면 얼마나 서로들 좋았을까라는 중요한 건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줘야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도 잘 이끌었기 때문에 4천억 다 우리가 찾아내잖아요. 이에 오늘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뒤늦게 한동훈 전 장관을 치켜 세우면서 잘했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등의 호평과 함께 업적 공방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론스타가 이번 판정에 새로운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법적, 정치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검사장 고발 파열음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정치 행위와 집단 항명의 책임을 물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사만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왔죠. 집단 이기주의의 일환으로. 이번엔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공무원이 이렇게 정책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모아져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자 이재명 정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서 맹비판을 쏟아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부분 또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공익실현과 관련 없는 것에 그리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바로 공소 제기하고 유지예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권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 방침을 두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으면서 당의 공식 기조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아직 공론화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여야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식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도부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조율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던 터라 이처럼 선을 그는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점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듯 보입니다. 공무원인 검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의견 제시인가 아니면 집단적인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받기 위해서 법사위에 내에 있었던 법사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판단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과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함까지 더해진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 법원의 판단을 비롯한 이후 정치적 파장까지 그 여파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박철우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범여권의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걸 두고 공방이 뜨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검사장들을 매도했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여권 내부에서는 이 사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좀 맡기자,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지도부에는 그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도 행사했고요. 뭐 네. 이른바 뭐 징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데 그 문제까지 다 정성호 장관한테 좀 이렇게 맡기는 걸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 소속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 여권 의원들이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야? 민주당 지도부에서 시킨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이걸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뭐 보고는 안 해도 좋은데 그러면 뭐 승인은 안 받아도 좋은데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네. 그렇게 하니까 좀 답답하고요. 이게 또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일단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권 안에 이제 엇박자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 여론도 검찰 항소폭이 그렇죠. 잘못됐다고 예. 많이들 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는데 당내에서 이제 강경파들이 자꾸 이렇게 나서니까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심지어 뭐 그렇게 강경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정치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네. 예를 써서 내부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권 내부에 그런 좀 불협화음이 있고 네. 법사위 중심으로 이제 의원들은 좀 강경파의 목소리를 내고 지도부가 그걸 잘 제어를 하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여야를 떠나서 과거에 의원들이 뭔가 하면 네. 원내 지도부에다 미리 알려는 주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 금도 원칙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도부가 이제 어쨌든 의원들의 그 의견 개진을 종합하고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상임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원내 지도부와 같이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현재 그 민주당의 상황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서 의원들이 이제 그쪽 그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정치 특히 정당 안에서 정치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이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네. 좀 신중한 태도로 바꾸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원들, 그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 예, 이 고발한 자체와 또 이 개별적인 행동이 두 가지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고발의 파장이 여권에 결코 유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서 네. 자 뒷감당은 당신들이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 아니겠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그 검사장들한테 항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항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려면 명령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시는 없었는데 항명은 있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슈예요. 근데 이 불리한 이슈를 고발을 이어감으로써 자꾸 더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지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여권 전체의 전국 운영 흐름하고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런 걸 그 패싱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 고발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여권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좀 축소 대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덜컥 지금 이제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네. 이 사안이 축소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과거 같으면 징계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 사안이거든요. 지금 네. 가장 큰 이슈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실과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한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야 뭐 물론이죠. 예. 그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 본인들 나름으로는 이제 많은 지지층들의 지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별로 그렇게 유리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는 해가 되고 자기들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네. 뭐 이런 엇박자 기류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임명한 걸 두고 또 반발을 했습니다. 인사 폭거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상적인 검찰 인사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번에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인사인데 이걸 갖고 무슨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왜 하는지 잘 납득이 잘 안 되고요. 폭거? 이 인사가 무슨 불법인가요? 뭐 이분이 자격이 없나요? 나이가 안 되시나? 아니면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시켰나요? 뭐 경력도 대검 뭐 반부패 부장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에 항명이라고 한 건 좀 지나친 규정이에요. 항명은 군인들한테 하는 얘기고 네. 검사를 항명이라고 하는 건 좀 안 맞아요. 정치적인 의미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어차피 검찰청은 폐지하기로 돼 있는데 이 검사가 그럼 전원이 다 검사들 개개인이 다 뭐 악마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뭐 항명이니 뭐 징계를 해야 되는 이거 내부에서 그 총장 권한대행한테 물어본 걸 갖고 징계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고발은 좀 더더욱 이상하고. 네.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 의원들이 이렇게 좀 뭐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대응을 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또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는 것도 네. 좀 이게 너무 좀 과해요.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임명하고 보직. 검찰청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정치적인 공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갖고 무슨 뭐 선전포고다, 폭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항소 포기에 대한 대가성이 뭐 보훈 인사 뭐 그런 이야기도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네요. 주장을 하죠. 근데 이분이 정확히 이번에 이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과정에서 노만석 대행하고 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이거는 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여했다 그런 건데. 네. 그럼 대검 부장이 당연히 총장 대행이 의사결정하는데 관여를 하지요. 근데 그 관여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네네.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임명을 최 의원님은 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여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네. 대검의 반부패 부장을 했어요. 네. 대검 반부패 부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간의 연결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중에 한 사람이 반부패 부장, 그다음에 기획조정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시켰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어깃장 놓듯이 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하필이면 이제 이 항소 포기 논란이 막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그 창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중용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중용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이 무슨 반발하는 게 있나요? 반발 못 합니다. 이건 정당한 인사권 행사예요. 항소 포기 그건 법리적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물어볼 수 있죠. 왜 대검 부장하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까라고 검사들이 지금 내부망에 올리나요? 안 올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은 좀 무리한 거고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두고 이게 이제 과연 누구의 공이냐 치적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김민석 총리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의 역할을 인정을 하지만 개인 성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한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공을 챙기려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승소가 이제 한 전 장관의 이제 존재감을 좀 키우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면을 좀 짚으실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이 론스타는 한번 다퉈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재심이죠. 네. 재심으로 그렇게 간 거는 맞죠. 그건 팩트가 사실입니다. 예, 취소 소송이 2020년에 사실은 우리가 그 1차 사실상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퉈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당시에 민주당이 자, 이 문제는 쓸데없이 다투면 시간만 끌고 이길 가능성도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공연히 변호사 비용만 더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또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걸 아니다. 다퉈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다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의 공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걸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외교 부문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공방이 커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뒤늦게 한 전 장관의 그 공로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만 네. 이건 뭐 처음부터 의문의 여지가 없던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한 전 장관은 그런 결정을 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실무자, 실무자가 있죠. 그 실무자의 공로가 사실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뭐 국제 무슨 국장인가 뭐 법무부에 있거든요. 네. 그분이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서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실무국장의 역할이 저는 가장 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4천억 플러스 이제 소송 비용 73억 원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아끼게 됐는데 이번 사안 좀 치적 논쟁 이게 뭐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한 거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판단을 잘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가 한동훈 전 장관 만나면은 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정리한 거 좀 잘했고요. 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뒷맛이 있어요. 이게 묘한 게 국민의힘 안에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판단을 잘해서 이번에 이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을 막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해야 될 텐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하나 했더니 아니 한동훈 전 대표를 별로 키워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워낙 좀 한동훈 전 대표 입지도 좀 좁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뭐 지금 여기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비난하는 시위를 매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이 이슈를 너무 부각시키면 당내 비주류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좋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다 잘못됐어요. 아까 김민석 총리도 처음부터 이거 한동훈 전 장관이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건 국익 차원에서 우리 여야를 떠나서 아주 잘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이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한 전 장관이 저희 방송을 지금 보고 있으면 기분 좋겠는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저하고 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한동훈 전 장관이 아주 잘했으니까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이 박수까지 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1심 형이기 때문에 이제 또 2심, 3심도 남아 있긴 한데 1심 판결상으로는 이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그 1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판결문에 그 이런 물리적 또는 물리적 충돌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꾸짖는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의 국회 내에서의 여야 충돌을 의원직을 그 빼앗는 정도 수준으로까지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문제를 왜 국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져갔느냐. 저는 여기부터 문제 제기를 사실은 해요. 이 국회 안의 문제는 국회에서 그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이제 그러나 어차피 저기로 간 이상 저는 오히려 법원이 상당히 어른스럽게 정치의 영역을 저는 인정해줬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원이 어른스럽게요. 네. 정치적 영역을 인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묘한 거예요.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이제 국회법 개정을 해서 그 전까지 거의 동물국회였죠. 국회에서 뭐 막 몸싸움하고 막 그랬는데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이제 합의하지 않으면 법 통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전엔 동물국회라고 했는데 2012년 이후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네요. 2012년 이후에는 식물국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오늘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비판하겠습니다만 뭐 판결은 판사가 고민해서 재판부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늦게 했어요. 이걸 6년 이상을 끌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재판부에서 이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을 했던데 좀 구차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른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예요. 자, 앞으로 국회에서 이 동료 의원들 회의 참석 못하게 문 잠그고 가로막고 또 회의장 문 걸어 잠그고 또 연장 들고 가서 그 뜯고 몸싸움하고 누워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의원직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 오늘 1심 선고가 이제 그 2심 또 대법원까지 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그건 좀 곤란한 것이다. 사실 2019년 장면을 보면 그 이상 더 과격하게 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이게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재판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몸싸움을 했던 의원들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하게 주동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직 상실형을 하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저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국회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시간이 이제 많지 남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이집트에서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이집트는
군사 강국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 최근에 이제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두 분의 오늘 마지막 한 줄 논평 전에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라는 건 뭐 어느 대통령이든 늘 그래 왔고 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동에 가서 환대를 받고 뭐 무기를 팔고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면 아, 이 역대 대통령이 이 누적 축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싶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잘 참고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그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의 그런 행보로 인해서 대한민국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대통령 되고 나면 무슨 여야 보수 진보 그런 거 없어요. 국익 중심으로 실용주의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저 반미 아니야, 친북 아니야, 친중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뭐 친미 뭐 이런 행보를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익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평가할 건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나경원 의원 1심에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죠. 그런데 아마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갈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어느 쪽이든 또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한 거 잘못됐다, 재개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나경원 의원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음 대선이 열리고 거기서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이게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정법이죠. 가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 이왕 진행 중인 재판도 일단 중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예 여야 합의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만드는 게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네. 나경원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해야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사실은 뭐 역대 정권이 대개 비슷한 검찰 인사의 스타일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정권 줄 세우기 검찰 인사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